자, 다음엔 N차 신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바다 운동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고 있죠. 과거 이제 이 아나바다라는 용어가 이제 많이 회자가 되었었는데요. 오늘날은 이제 어떤 중고거래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이러한 중고거래 시장에 기존에 이제 회원 확보가 많이 된 상황에서 점차 이제 유료화 되고 이 회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제 마케팅으로 연계시킬지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산업이라 그럴까요? 이런 영역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네, 이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이제 그런 새로운 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터라 그럴까요? 투자처, 놀이터, 또 커뮤니티, 이런 플랫폼,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지역 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중고마켓에 열광하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그죠 감성을 끌어안아가는 그러한 전략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CX 유니버스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고객의 어떤 그 익스피리언스,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하게 고객 관계 관리인 CRM을 넘어서요. CEM, 고객이 우리 매장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상이 패턴이며 모든 것들을요 데이터베이스화 시킨다는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 고객이 재방문했을 때에 그 고객이 좋아하는 색상을 추천한다든지 또는 유사한 성향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매했던 이런 물건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이런 추천 시스템으로까지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CX 유니버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2021년도를 이러한 CX 고객 경험의 어떤 그 원년으로 생각을 한 것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다음에 이제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나오죠. 한 사람이 아까 여러 정체성을 가진다고 하는 이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죠. 네, 이런 게 자기 진단 테스트기 인기라고 할까요? 예. 자, 팬데믹 시대 자기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 진짜 같고 또는 초개인화된 시대 자신의 표현 방법 이렇게 다소 좀 막연한 표현으로 이제 현재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정체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멀티 페르소나 시대에 진짜 나의 진정한 나는 누구냐는 거죠.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대답하기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이러한 그 현대인의 어떤 그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몰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이런 브랜드를 사는 게 아니고 그죠? 이런 브랜드, 유명 브랜드를 사는 걸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역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지금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미리 추정을 하고 이렇게 사실은 여기서 사회가 만들어가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좀 주객이 전도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항상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것도 필요한 역량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휴먼 터치라고 돼 있죠. 자, 언택트 시대 굉장히 이제 역설적이게도요. 인간적 접촉을 보완해 주려고 하는 이런 역할이 오히려 더 소비자들이 더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 언택트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오히려 더 사람들 간의 그 관계가 더 필요하다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간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언택트가 편리할 수는 있지만 또 그만큼 진심이 담긴 어떤 그런 그 감정 전달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감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감성, 공감, 어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대로 역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첨단 기술들이 도입될수록 오히려 더 이러한 휴먼 터치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인간의 손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더 그리워지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앞서 이제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을 자주 언급을 했었죠. 그죠? 바로 별입니다. 그죠?
복수에 가면 고객 세분화에 대한 어떤 디지털 기법으로서 우리가 고객을 이 페르소나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에 사람들이 개인 맞춤화까지도 해줄 수 있는, 즉 여러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고객 세분화를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해서 정밀 분석해서 그걸 마케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고민을 기업들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나온 것이 멀티 페르소나 2020년도를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별이 큰 물줄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라스트 이코노미라고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페어 플레이어, 또 스트리밍 라이프, 그다음에 초개인화 기술, 펜슈머 등 뭐 다양한 현재 용어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펜슈머 부분만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직접 투자 및 제조 과정에 참여한다.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그 다음에 서포트 활동이고요. 고객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면 우리가 크라우드 소싱의 개념과 서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많은 여러 대중으로부터 다양한 어떤 그 펀딩을 조성하고 우리가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의 개념이죠. 여러 사람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다 제공을 받고 거기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서포터의 역할까지 한다. 고객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그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슈머의 개념과 함께 매칭을 시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특화 생존, 58세대, 그다음에 편리미엄, 업글인간 등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업글인간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거죠.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라.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하는 성향. 그 다음에 어제보다 나은 나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삶의 어떤 그 질적 변화를 지향할 수 있는 업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물론 우리가 항상 그 과거의 삶보다 미래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거를 거울 삼아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뭐 이런 것이 필요하죠. 거기에 본인들의 어떤 그 성향에 있어서 이 성공보다는요, 자신의 어떤 그 성장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성향이 더 깊이 있게 작용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업글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2019년도 키워드를 보시면 컨셉을 연출하라, 세포마켓, 요즘 옛날 뉴트로, 필환경 시대, 그 다음에 감정 대리인, 내 마음을 부탁해, 그리고 데이터 인텔리전스의 용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컨셉, 즉 가성비 혹은 뭐 가심비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아니면 감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개인의 감성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춘 어떤 개념을 활용할 것인지의 경영 전략을 수립할 때 미리 뚜렷한 목표 의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옛날 뉴트로, 옛날 것을 단순하게 그냥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어떤 이런 감성까지도 다 반영을 한 새로운 형태의 뉴트로가 많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시고 있죠. 데이터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에서요. 우리가 BI의 개념을 앞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은 디시전 하겠다. 어떤 새로운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즉, 우리가 어떤 그 지혜나 단순한 그 지식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의 지혜와 통찰력이 물론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만 데이터에 근거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은 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겠죠. 공간의 재탄생 카멜레존.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그 뭐 카페, 책방, 전시회장, 또 소비 공간으로서의 어떤 그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는 뭐 이런 형태의 복합 문화 공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뭐 밀레니얼 가족도 있고요. 그것만이 내 세상, 나나랜드. 그것들은 이제 매너 소비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라벨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예, 워커벨도 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용어가 기존의 용어에서 그죠? 이렇게 단어 하나 바꿔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많죠. 자, 워커벨. 즉, 일과 삶의 단순한 밸런스, 일, 직장에 있어서 이 소비자들의 어떤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예, 매너 소비자. 그래서 신세대 직원들의 어떤 이직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소비자들도 예, 의식, 당연히 소비자로서의 예, 충분한 어떤 그 행동 등을 해줘야 되죠. 자, 매너 소비자는 오라벨에서 뭐 파생된 용어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워커벨. 즉, 고객의 어떤 이런 매너 있는 행동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소비자들도 또 고객들도 거기에 대한 구성원들의 일환으로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신세대들에서 중요한 용어로 워라벨, 워커벨 이런 용어들이 많이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자, 2018년도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비 성향이 많이 이루어졌죠. 이게 이제 뭐 웰빙 또는 힐링, 뭐 욜로 뭐 이런 용어들과 함께 작지만 자신의 어떤 그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삶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가성비에 가심비를 더한다. 우리가 가성비라고 하는 표현을 일반 많이 씁니다만 가심비, 가격 대비 뭐 성능이 뛰어난 것은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심리적 만족감도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커피라도 뭐 호텔에서는 비싸게 이렇게 받아도 되는 이유가요. 내가 그만큼 대우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소비자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성비 정책을 펼칠 것인지 가심비 정책을 펼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 객관적인 물론 정확한 기준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심리적인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략도 필요하다. 자, 오라벨은 뭐 많이 언급이 되죠. 일과 삶의 밸런스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 여가와 성장을 함께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짙어지는 세대들이 많다. 언택트 기술 앞서 많이 언급이 되었었죠. 나만의 뭐 케렌시아, 홀로 잠시 숨을 고르는 이런 뭐 공간이라고 하는 것과 매칭을 시켜가지고요. 어떤 공간 비즈니스의 어떤 핵심 전략으로서 나만의 뭐 케렌시아라고 하는 표현도 언급이 됩니다. 자, 만물의 서비스화다. 서비스가 상품의 본질이다. 그래서 실제 이 돈의 지불에 대한 그 돈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우리가 당연히 받는 것들이 있죠. 자동차로 우리가 뭐 어떤 그 엔진 오일을 교환하러 가면 엔진 오일을 받는 바꾸는 비용 당연히 우리가 지불합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그 서비스를 받을 때에 우리가 그런 것에 더 큰 고객들은 더 크게 감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만물의 서비스와 등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서비스 중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력, 자본이 되다. 어떤 그다음에 그 미닝 아웃, 또 이 관계를 다시 써보려 해. 세상의 주변에서 나를 외치다 등과 같은 2018년도에 많이 회자되었던 용어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2017년 바로 이제 욜로의 대표 키워드가 있었죠. 자, 새로운 B 플러스 프리미엄, 즉 가성비, 단순한 가성비가 아니고 가심비도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가격 정책을 여러 단계로 좀 나누어 보는 이런 정책이고요. 나는 핑미 세대, 뛰어난 역량과 스펙을 갖췄지만 이 선택받기 위해서는 더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고단한 삶의 어떤 그 젊은 세대들을 반영한 시대 용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배려 기술, 캄테크, 조용하다는 기술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시나브라라고 표현과 마찬가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싹 그죠 스며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고 빅데이터고 뭐 이런 겁니다.
많은 영역에서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영업의 시대가 온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인적 자원이 더 중요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감성이 더 필요한 그죠? 이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었죠. 내 멋대로 일코노미, 자발적으로 혼자의 소비 생활을 많이 한다. 결국은 우리가 30%에 달하는 1인 가구 이런 정책의 일코노미와 매칭을 시켜보면은 결국은 상품을 팔더라도요. 큰 수박 하나 전체를 다 우리가 소비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쪼개서 팔아야 되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멋대로 일코노미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버려야 산다. 바이바이 센세이션. 소비자가 만드는 수요 중심 시장도 많이 있다. 그죠? 그래서 공유경제 메커니즘으로 이제 O2O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죠. O2O 혹은 O4O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질 건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국은요, 동시에 경계가 모호한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경험이즈 뭔들, 그 다음에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용어도 나옵니다. 특히 언택트 시대에 있어서 공동체의 비전을 위한 뭐 이러한 지혜는 또 필요하지 않을까. 즉 아무리 철저하게 개인화되는 삶이라고 하지만 공동체의 그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창의성 파트입니다. 미래 사회의 그 직장인들의 요구사항 이 무엇일까?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죠. 일단 왼쪽에 있는 뭐 복합적 문제 해결, 대인관계 역량, 뭐 인적 자원의 역량. 이것이 과거에 직장인들에게 요구되어졌던 뭐 사항이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요. 이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비판적 사고를 겸비한 창의성 인재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우리가 거기에 뭐 지휘와 통찰력으로만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그 전공 파트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야 그 어떤 생각이, 비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거기에 창의성까지 겸비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적어도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또는 창의성을 어떻게 잘 길러줄 수 있을까? 또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이러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인공지능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시죠. 그렇지만 사람이 할 영역과 뭐 인공지능이 할 영역은 서로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요.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간접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과거에 그 노벨상 수상자들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요, 여러 가지 오히려 본인들의 그 취미 생활에 있어서 뭐 공연이나 글쓰기나 공예나 뭐 악기 연주나 이런 쪽으로 오히려 더 뛰어난 역량 발휘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이 무엇일까를 찾아봤을 때에 여러 데이터들의 어떤 그 축적에 간접 경험들을 많이 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이제 간접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뭐 독서를 많이 언급을 하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독서는 모든 공부의 뭐 기초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했어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간접 경험이 중요하다. 그러면 간접 경험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뭐 독서의 중요성, 뭐 우리가 이렇게 강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렌드 파악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상력의 중요성을 앞서 언급을 했었죠. 그러면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거기에 바다, 우주, 뭐 생명의 영역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가 트렌드라고 되어 있죠. 즉, 트렌드를 파악하고 주시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력을 키우고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 분석을 하는 것에는 결국은 지금까지 쭉 2017년도부터 2022년도에 큰 별위를 살펴보셨듯이 어떤 형태로 소비자들의 또는 고객들의 또는 우리 뭐 거래 파트너 기업들이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주시하고 파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이런 쪽에 트렌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